여러분, 교리가 어려우신가요? 사회교리는 더더더 어려우시다고요? 가톨릭 사회교리가 낯설고 어려운 분들은 이 시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세상을 걷는 예수.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훈 신부입니다. 네, 저희가 세상을 걷는 예수 코너에 참여해주신 애청자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선물 받을 기회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걷는 예수, 오늘도 중간점검 퀴즈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16년 11월 영국의 기후변화 전문 언론 클라이밋 홈 뉴스는 기후행동 추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4개 나라를 기후빌런, 기후깡패로 지목을 했습니다. 4개 나라를 지목한 이유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게 그 이유인데,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기후빌런, 기후깡패로 지목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대한민국, 2번 중국. 네, 퀴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과 여러분의 사연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 빵 앱 다운받은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 이용해 주셔도 좋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여러분의 정답 메시지 기다리면서 방송 이어갈 텐데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신부님? 네, 어제 남동 5.18 기념성당에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관으로 시국미사 있었습니다. 어제 네. 아나운서님도 봤는데 그래도 겨울이지만 날씨가 춥지 않아서 참 아주 다행스럽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남동 5.18 기념성당에 많은 신자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성당 마당에 또 교육관 2층에 좌석을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또 미사 시간 내내 서서 미사를 봉헌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제병을 저희가 한 1000개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그걸 다 사용했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이 아마도 1000명이 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추의 여지 없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딱 어제의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5시 정도에 남동 성당에 도착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때부터 신자분들이 오시기 시작했고 자리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신자분들 뭐 자리가 없어도 오셔가지고 서서 미사 참석하신 분들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야외에서 날도 좀 좋지 않은데 함께 해주신 분들께 더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도 어제 그 현장에 함께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의미를 더 더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제 오전에 혹시라도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대통령 담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정말 다행스럽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볼 수 없게 저를 바쁘게 만드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전 나중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담화문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도 입에서 이런 개나리, ABC 뭐 이런 말들이 네.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텔레비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텔레비전에도 뭘 던지지 않았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전 못 본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당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마저도 어제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네, 저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방송으로 그 표정. 근데 그래서 저녁에 이 시국 미사에 오전 텔레비전을 보고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미사가 끝나고 이제 미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행진을 했습니다. 제일선교회 대주교님 또 수도자 2분 평신도 이렇게 앞장서서 5.18 민주광장까지 같이 행진을 했었는데 우리 행진을 할 수 있게끔 또 안전하게 경찰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행진을 하는 도중에 누군가가 윤석열 이렇게 외치면 주변에서 한 목소리로 탄핵하라 자연스럽게 또 하고 네. 김건희 이러면 뭐 체포하라 이렇게 꿍짝이 아주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5.18 민주광장에 도착한 이미 그 탄핵 찬성 집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또 저희를 또 뜨겁게 환영해 주셨고
저는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이제 그걸 보았는데 그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젊어서 놀랐고 특히나 여성분들이 많아서 참 놀랐습니다. 네. 어제 미사와 또 행진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해주신 대주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탄핵이 답이다. 대주교님 말씀대로 내일 토요일 또 2차 탄핵 표결이 있을 텐데 꼭 성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큰 선물이 되었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지난 시간 방송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신부님? 네. 베리 카머너의 생태학의 4법칙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1법칙은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제2법칙은 모든 것은 어딘가로 가게 되어 있다. 끝없이 순환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인간을 만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럼 3법칙과 4법칙도 있죠? 네, 3법칙은 자연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낫다. 자연은 원래의 모습대로 찾아가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인데 인간이 그걸 못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4법칙은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해서 얻어내는 것이 있다면 언젠가 또 누군가는 반드시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죠. 때로는 그 비용이 인간의 목숨일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죠. 네, 너무 무서운 말이지만 또 사실이기도 하죠. 우리들이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 인구 약 80억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0억, 말도 잘 안 되는 81억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 지구 인구에 필요한 지구는 도대체 몇 개나 될까? 81억 명의 사람들이 지구 한 개로 과연 살 수 있을까? 매년 81억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지구만 필요하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네. 그런데 한 개 이상의 지구가 필요하다면 그건 이제 문제죠. 값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 이런 뜻인데 2024년 10월 말 우리 대한민국 인구수가 약 5,10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구의 개수는 도대체 몇 명일까? 1억도 안 되고 땅덩어리도 좁은데 대한민국 사람 5,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지구는 이미 4월 2일 날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지구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공짜 점심은 없다고 대한민국은 이미 올 한 해를 살기 위해서 3개의 지구를 지금 값을 해서 사용을 하죠. 지금 우리가 그 비용을 갚지 않는다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미래에 누군가는 그걸 꼭 갚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되어버렸죠. 네, 그 미래의 누군가가 결국은 우리들의 가족이고요. 또 후손들이지 않겠습니까? 후손들에게 선물을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빚을 지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을 누가 받았는지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한강 작가가 받았죠. 이번 주에 스웨덴에서 시상식이 있기도 했고요. 예, 맞습니다. 정말 큰 축제인데 탄핵 시국에 정말 묻혀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아무튼 한강 작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다음 겁니다. 네. 올해 노벨 평화상은 누가 받았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처음 지난 2000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받으신 건 아는데요. 솔직히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를 겁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 보통 니온 히단코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네.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1945년에 일본의 원자폭탄 2개가 떨어졌잖아요. 네. 그 원자폭탄 피해자들로 구성된 핵무기 폐기운동 단체입니다. 네. 노벨상위원회가 이 단체를 선정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목격자 증언을 통해 핵무기를 다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보여준 공로로 이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2025년은 미국의 원자폭탄 2개가 히로시마 또 나가사키에 떨어진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날의 핵무기는 그때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도 1초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급 폭탄이 5개가 터지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한 달에 1년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초라고요? 네. 저희 지금 당황해서 말을 더듬게 됐습니다. 정말 큰 사고인데요. 근데 제가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본 적은 없는데요. 맞습니다. 1초에 5개 원자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가짜 뉴스가 아니라 물론 실제로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이 아니고 원자폭탄이 터질 때 내뿜는 그 열의 양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 연료를 태워서 계속해서 증가시킨 온실가스로 인해서 1초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5개의 폭발 에너지, 하루 동안 약 40만 개의 원자폭탄 에너지가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에 지금 가둬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였군요. 네. 하지만 온실가스로 인한 이 에너지량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할 때는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1998년 이후에 약 30억 개 원자폭탄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지금 지구가 품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지구 가열 난로를 계속 켜놓고 살고 있는데 그 난로에다가 온실가스를 더 집어넣어서 화력을 더 세게 만들고 있다. 근데 지구를 그렇게 뜨겁게 만들고 있으면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왜 그렇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1초마다 원자폭탄 5개가 폭발하면서 생기는 그 에너지를 무언가가 흡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뜨거운 에너지가 내가 느낄 수 있는 공기로 우리 주변에 있다면 아마 다 타 죽어 버렸겠죠. 네. 다행스럽게도 공기 중에는 2%만이 있고 90% 이상이 바다가 흡수하고 있습니다. 원자폭탄 5개라니 좀 너무 끔찍한데요. 90% 이상이 흡수된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또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바다가 그 열의 90%를 흡수하고 있으니까 또 당연히 바다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네. 것이죠.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이 따뜻해지니까 일단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빙하가 녹을 것 같고요. 바다에서 열대지방에서 잡히는 고기들이 우리 바다에서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뜨거운 거냐면은 90% 이상의 열을 바다가 흡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는 헤어드라이기를 쓰지 않지만 매일 80개 이상의 헤어드라이기를 혼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식초가 될 수 있을까요? 바닷물이 식초가 된다고요?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너무 극단적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바닷물의 산성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 우리 pH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7.0이면 중성이고 이보다 낮으면 산성, 7.0이 넘어가면 우리 흔히 염기성이라고 네. 분류하잖아요. 현재 바닷물의 농도 지수가 보통 7.5에서 8.4, 그 염기성이잖아요. 근데 약한 염기성을 띠고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많이 녹아들게 되면 바닷물의 수소 이온 지수가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닷물이 산성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좀 극단적이면 정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서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 같습니다. 네,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바닷물의 평균 수소 이온 농도가 0.1만큼 감소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네. 이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 극단적이긴 하지만 식초처럼 산성으로 될 수가 있죠. 이제 식초가 되면 결국은 녹는 게 있겠죠. 네. 그게 녹는 게 뭐냐면 탄산 칼슘으로 만든 된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 네. 이것들이 전부 껍질에 녹아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탄산 칼슘은 산에 녹아들기 때문이죠. 네. 근데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호초. 이 산호의 골격과 껍데기가 탄산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면 산성화가 되면서 산호가 사라진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죠. 네. 그런데 산호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식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식물 또는 무생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산호를 바닷속에 사는 식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산호는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똑같이 생긴 산호충이 모여서 이제 군집을 이룬 상태로 살아가죠. 그래서 뭐 커다란 바위에 뭐 인간의 뇌 모양을 하는 것도 있고, 나무처럼 풀이나 줄기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바다에 단단하게 붙어서 꽃이 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식물처럼 보이는데 산호는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고 촉수로 다른 생물을 잡아먹으면서 사는 엄연한 동물에 속하는 겁니다. 근육도 있고 산호가 동물이었군요.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호도 좀 그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군요. 네, 산호가 동물이잖아요. 근데 네. 우리 흔히 식물만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독특하게 산호는 광합성을 하는 동물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네, 광합성을 하는 동물이라 굉장히 좀 생소한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산호가 직접 광합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산호 몸속에 갈충조류라고 하는 공생 그 조류가 살고 있는데 이것들이 플랑크톤을 잡아먹으면서 이게 플랑크톤이에요. 그래서 네. 광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호와 갈충조류는 이제 공생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요. 산호 속에 사는 갈충조류가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인 포도당을 만들어서 산호에게 주고, 산호는 그 대가로 갈충조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신처, 피신처를 만들어주고 이산화탄소를 제공하고, 이렇게 서로 공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온갖 해양 생물이 산호초에서 서식하고 번식하고 먹이를 먹고 또 포식자를 피해서 숨고 일종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네. 자연스럽게 산호초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풍요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산호초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물고기 종류만 해도 약 1,500종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산호초를 바다의 열대우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산호가 죽어버리면 네. 그만큼 거기를 중심으로 피신처로, 안식처로 살았던 수많은 물고기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모든 물고기 중에 4분의 1 정도가 산호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다행스럽게 올해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갔잖아요. 네. 흔히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압부를 태풍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태풍은 처음부터 강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지나가면서 점점 더 강해지죠. 그 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먹어야 됩니다.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열을 먹습니다. 열. 태풍은 해수면 온도가 26.5도 이상인 열대 해상에서 보통 발생을 합니다. 네. 이 열이 바닷물을 팽창하게 만들고 해수면을 상승하게 만들면서 따뜻한 바다는 이 폭풍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서 더 강한 초강력 태풍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네. 바닷물의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초강력 태풍을 만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는 또 해수면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요, 신부님? 예, 해수면 상승 말 그대로 네. 수면이 높아진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유를 이제 보통 두 가지 원인 다 기후변화와 연관을 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첫 네. 번째는 화석연료 사용,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바다가 예전보다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되죠. 아까 제가 원자폭탄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닷물의 팽창으로 높이가 올라가면서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래서 육지 위의 얼음과 빙하마저도 더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네. 그 녹아내린 빙하는 다시 바다로 들어가게 되니까 해수면이 네. 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급속히 녹아내리는 빙하가 해수면 상승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IPCC는 지금처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2019년 또 2100년 이 사이에 지구 해수면이 1m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네. 1m의 높이면 어느 정도냐면 보통 우리 싱크대의 높이가 1m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네.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에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 네. 그 중에 하나가 동태탕이잖아요. 너무 좋죠. 명태죠. 명태는 대표적인 한류, 그러니까 찬바다에 사는 어종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동해안에서 거의 잡히지를 않습니다. 지금. 네. 그것뿐만이 아니죠.
제주도 주변에서 잡히지 않았던 참치가 지금은 또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제주도 주변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더 따뜻한 곳에 살던 참치들이 몰려오는 것이고, 그래서 바다에 사는 생물들, 바닷물의 온도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네. 수온이 변하면은 이제 생태 분포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크지 않고 조그마한 생선 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주도 하면 제주 갈치인데 갈치, 크지도 않고 네. 작지도 않으면 자리돔일까요? 자리도 맞습니다. 자리도. 네. 근데 우리는 제주도에서만 자리돔이 잡힌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독도 주변에서도 자리돔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에서 뭐 도루묵 축제도 있는데 도루묵 축제에 도루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잡힌다는 그런 네. 뜻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었던 생선들을 이제는 먹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강원도민일보 올해 12월 3일자 신문 기사인데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강원도민일보 12월 3일자 내용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강원도가 한반도의 사과 주산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강원도는 최근 10여 년간 사과 재배 면적이 677% 증가했고 도매시장 사과 거래 증가율 상위 시군구 10곳 중 절반인 5곳을 차지했다. 농협중앙회는 2일 사과 주산지와 품종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도매시장 내 사과 거래량 상위 지역은 경북 중북부, 경남 거창, 충북 충주 지역 등 남부권 지역이지만 최근 6년간 거래 증가율 상위 지역으로 보면 1475.3% 증가한 전북 순창에 이어 홍천과 정선, 양구, 횡성 순으로 강원 지역이 상위권을 싹쓸이했다. 또 농협을 통한 출하량 증가율 5위도 춘천, 7위 양구가 이름을 올리면서 강원 사과의 유통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여전히 경북 지역에서 나오는 사과 출하량이 제일 많긴 합니다, 사실. 네. 그런데 사과가 강원도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죠. 네. 그만큼 대한민국의 땅덩어리가 더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제 겨울 스포츠 스키 시즌이 다가오는데 남쪽에서는 스키가 타기가 더 이상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나옵니다. 네. 그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직면한 우리의 현실인 거죠. 네. 2015년 5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새로운 회칙을 반포하신 날인데 회칙의 제목은 찬미 받으소서 라우다토 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네. 가톨릭교회 역사상 최초로 환경 문제에 관한 회칙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징표를 잇고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톨릭교회는 신앙인들이 복음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도록 사회교리를 쭉 이야기하고 있죠. 네. 시대와 장소, 또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뭐 정치, 경제, 노동, 인권, 평화, 생명, 그러니까 인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왔죠. 네. 현재 전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크고 위험한 문제를 꼽는다면 당연히 기후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미 받으소서라고 하는 회칙도 결국 이러한 사회교리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물론 생태환경에 관한 여러 문헌들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회칙의 4항에서 6항까지를 보면 전임 교황님들의 환경에 관한 여러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회칙 사항을 좀 아나운서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찬미받으소서 회칙 사항의 내용입니다. 지상의 평화가 발표되고 8년이 지난 1971년 복자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생태 문제가 무절제한 인간 행위의 비극적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을 불법 사용함으로써 자연을 파괴할 위험에 직면하고 인간 스스로가 도리어 이런 타락의 희생물이 될 위험도 없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도 산업 문명의 역효과에 따른 생태적 재난의 가능성에 대하여 비슷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뛰어난 과학적 발전, 가장 놀라운 기술 능력, 가장 엄청난 경제 성장은 참다운 사회적 도덕적 발전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인간을 대적하게 될 것이므로 인간 행위의 근본적인 변화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회칙 사항에서 바오로 6세 교황님 새로운 사태 80주년을 기념한 회칙 80주년 21항 그리고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설립 25주년을 축하하는 연설문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가 근본적인 변화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을 하십니다. 네. 또한 5항에서도 이제 5항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연관된 부분인데 그것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찬미받으소서 회칙 5항의 내용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당신의 첫 회칙에서 인간이 아주 자연환경을 놓고서 즉각적 이용과 소비에 유익한 것 말고는 다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교황께서는 세계적인 생태적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참다운 인간 생태론의 윤리적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회칙 6항에서는 전임자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연설을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무책임한 행동으로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사회환경도 해를 입었고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훼손은 모두 궁극적으로 동일한 악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역대 교황님들께서도 생태환경에 대한 위기를 언급하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찬미받으소서는 회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좀 크죠. 그러니까 회칙은 교황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문헌 중에서는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황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이며 최고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을 만나시고 또 전 세계 여러 곳을 방문하시면서 연설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문서로 기록을 남기시는데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헌마당을 클릭하고 교황을 클릭하면 교황 문서라는 제목이 뜹니다. 네, 어떤 제목들일까요? 몇 개만 좀 나열해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최종 문서에 관한 공지라는 것이 있고 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서한, 성인, 복자, 가경자, 하느님의 종에 대한 개별 교회들의 기념인 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25년 정기 희년 선포 칙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칙서는 가장 최상입니다. 네. 세계 주교 시노드 후속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반포 5주년을 맞이하여 이건 또 권고로 되어 있죠. 네. 2023년 9월 16일 토요일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순교일에 교황님께서 대한민국 교우들에게 전하는 말씀, 또 프란시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교서, 성직 자치단에 관한 교회법 제295조에서 296조의 개정에 관하여 네, 정말 교황님의 문서가 굉장히 다양한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서한, 공지, 담화, 칙서, 말씀, 교서. 그러니까 사제가 또 하는 강론이나 훈화와 같은 그 단순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들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환경에 관한 사회교리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회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 세계 주교들,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황님께서 직접 권고하는 문서의 명칭입니다. 네. 회칙의 제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어 원문 첫 단어를 따서 지으면서 주로 교의와 윤리,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네. 회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회람서안, 돌려 읽는 편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사목적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또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단순한 권고,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꼭 마음으로 새기고 행동에 옮겨야 할 신앙의 지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이바드소서라고 하는 환경에 관한 사회교리 해측을 통해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는 우리의 행위가 교회의 공적 가르침이심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송 시작하며 또 내드렸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 네. 대한민국이 아니기를 바랬겠지만 정답은 1번 대한민국입니다. 네, 정답은 1번 대한민국인데요. 3633 애청자님께서 2번 중국 비가 많이 오네요. 이거 있고요. 3220님께서 2번 중국이길 바라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1번 대한민국이었고요. 또 유튜브 댓글로 글로리아님께서 강원도에서 사과가 나온 줄은 몰랐네요. 하고 서울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일회용 그릇을 다 어떡하죠? 라고 정말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4015님께서 정은사 아나운서님 어제 하얀 롱패딩 입으셨죠? 왔다 갔다 바쁘게 사진 찍고 다니시는 거 봤어요. 네, 저 맞습니다. 어제 이제 시국 미사 현장 네, 말씀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저희 선물 받으실 분들은 방송 끝나고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3220님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노래 틀어주세요 하셔서요. 일단 우리 신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